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딜카의 선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센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신차를 뽑아가지고 한 3년 정도 타고 팔았는데 내가 샀던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공짜로 탄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차를 달에 얼마 내나 뭐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얼마가 남나 라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남들은 막 손해를 볼 때 나는 내 돈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 자, 대부분 차를 살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 이 차 사고 싶어. 그러면 이 차를 일시불로 살까? 할부? 리스? 렌트? 어떻게 결제할까까지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고 놓치시는 게 뭐냐면 나중에 팔 때 값, 잔존 가치예요. 리스 렌트 하실 때 잔가라는 말이 빠지지 않죠. 이게 뭐냐면 3년 뒤에 이 차가 중고로 뭐 이 정도 값어치가 될 거다 하고 금융사에서 미리 빼주는 가격이에요. 금융사들이 그걸 왜 빼줄까요? 당연히 뭐 자선사업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 아니겠죠? 그걸 돌려받아서 나중에 팔면 그것이 회사에게 남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그걸 팔아서 돈이 남는다면 내가 팔았을 때도 그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내 몫을 가져간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내 주머니로 오는지 남의 주머니로 갈지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가 값이 안 빠지느냐, 잔가가 높냐라고 하시면 예상하시겠지만 수요가 높은 차입니다. 국산 대형 SUV를 보면요, 펠리세이드나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처음 값의 한 60에서 65% 정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감가가 웬만한 차들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깎이는 거예요. 왜냐면 인기가 많으니까 중고로 높은 가격으로 내놔도 팔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요즘은 수출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지난번 벤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가 제재를 많이 받게 되면서 현지에 신차가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인기차들을 사가는 경우가 매우 늘었어요. 그것도 국내보다 훨씬 비싸게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는 차량은 중고값이 더 밑이 단단하게 받쳐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기도 많고 수출도 잘 되는 차를 고르면 3년 뒤에 원래 차값 그대로 건지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가끔이었는데 이제 수출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2차 사면 바로 오른다, 2차 사면은 나중에 돈 남는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감가 100% 맞추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약간 주식 같기도 한데 그래서 실제 올해 들어서는 그 잘 나가던 카니발, 뭐 소렌토, 펠리세이드 요거 시세가 몇 %씩 빠졌어요. 공급도 풀리고 또 요새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시세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러시아 쪽 정책이 바뀌거나 국제 정세가 좀 좋아지면 또 내일 당장 또 수출의 그 열기가 식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만 믿고 3년 뒤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그럼 왜 알려줬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리스와 렌트가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리스나 렌트는 계약이 끝나면은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금융사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수를 하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보험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만기 때 가서 내가 타던 차, 중고차 시세를 한번 싹 확인을 해봐요. 시세 괜찮네? 그럼 인수해서 중고차로 팔거나 아니면 수출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잔가보다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이 내 이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시세가 별로네 그럼 미련 없이 그냥 금융사에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값이 떨어져서 오는 그 손해는 내가 이제 떠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떠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고값이 이제 좋으면 내가 먹고 이 차가 좀 잘 안 나가네 싶으면 반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은 있죠. 리스렌트가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인수 조건이나 주행거리 제한 같은 경우에도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 리스렌트가 다 뭐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차, 이 조건에 좋은 상품으로 이제 계약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차를 이제 저렴하게 타는 비결에는 그냥 마냥 차를 싸게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 3년 뒤에 돈이 남는 차를 고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다 좋은데 어떤 차가 인기가 높을지 수출이 잘 될지 이걸 개인이 일일이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시세는 또 매달 바뀌고 또 수출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저희가 같이 고민해 드린다는 거죠. 저희 매일 보는 게 이제 자동차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는 또 어떤 차가 또 갑방어가 잘 되고 또 수출 수요가 받쳐주는지 그리고 또 그걸 리스로 갈지 렌트로 갈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드린다는 거죠.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대표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차량을 정말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모딜카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딜카의 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